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내일이 벌써 금요일이고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횡보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할 거는 없고요. 그리고 선물에서는 아직 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상승을 좀 해서 11,366 근처로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거리가 좀 있지만 일단은 상승을 했고요. HA 로우선이 생기려고 딱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캔들이 어디서 마감하느냐에 따라서 HA 로우선이 옆으로 이렇게 딱 하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지와 저항대가 생긴다. HA 로우선은 거래하기 위해서 만든 선이기 때문에 이 선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일단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요거와 같이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죠. 상승할 수 있다. 다만 HA 로우선이 여기는 일봉에 그려져 있는 거고요. 11,366은 두봉에서 그린 HA 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이렇게 일봉상 HA 로우선이 여기 딱 생긴다고 하더라도 11,366 이상 올라가서 상승해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차피 하락을 하게 된다. 11,366 이상 올라가서 지지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올라와서 지지를 받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이 하락 추세선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월봉상 M 시그널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M 시그널선이 내려오고 있고 하락 추세선이 여기 있고 돌파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저항이 더 세다는 얘기니까 돌파를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지점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12월 28일부터 1월 6일에 많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때의 변동성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추세선과 주봉상 HA 로우선이 만나는 지점은 1월 13일이네요. 근데 추세선을 그리기 위해서 HA 로우선은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날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이날에 13,366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1,478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스토캐스틱 RSI가 상승을 해서 오늘 이 위에서 마감이 된다면 스토캐스틱 RSI가 내일은 가메도 구간에서 벗어날 것 같습니다. 가메도 구간에서 벗어났을 때 가능하면 11,366 이상 올라와서 지지를 받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되더라도 여기 HA 로우선 일봉상 HA 로우선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고 계속 저항을 받게 되면 결국 하락이다.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느리긴 하지만 일단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104.738 밑으로 떨어지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저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달러 인덱스하고 골드 스파 이거하고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거의 반대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골드 스팟이 일단 1780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면서 1835로 상승하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를 해서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을지는 봐야 되겠고요. 지금 아직 고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고점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점 구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마감하기 전에 1835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RSI가 과매수 구간, 스토캐스틱 RSI도 과매수 구간, 둘 다 과매수 구간에 있기 때문에 18,035를 이상으로 올라가서 이번 주가 마감이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위에서 마감이 되면 일단 18,085를 터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 1335를 못 넘고 밑에서 터치하고 만약에 밑에서 이렇게 마감이 됐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겠다. 밑에서. 그러면 이제 하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완전 반대네. 골드 스팟하고 완전히 반대죠. 골드 스팟하고 반대로 얘는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RSI하고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저점 구간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저점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여기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최소 103, 가능하면 100일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있는 게 낫고요. 아니면 최소 103까지 내려와서 일단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골드스팟과 반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골드스팟만 하락하는 거고 저항을 받으면 얘는 여기 와가지고 이제 103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점을 생성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나스닥도 다시 한번 주봉을 볼까요? 얘는 고점을 생성을 하고 내려오고 있죠. RSI가 일단 많이 내려오고는 있네. 나스닥은 별로 특별한 건 없고 나스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적인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최소한 11,307 이상은 올라와야 되겠네요. 올라와서 마감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고 그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12월 28일 날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계속 터치하면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계속 터치하면서 위로 올라가야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거와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코인 시장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그냥 그렇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큰 변화는 없고요. USDT가 조금씩 갭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66B 이상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자금이 좀 더 들어오는지, 자금이 한번 확 들어와서 코인 시장을 단기 상승세로 변화를 시킬 수 있을지를 봐야 되겠고요. 66을 못 넘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가면은 가격 방어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옆으로 너무 많이 그 행보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게 서서히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죠. 하여튼 가격 방어하는 면에서는 좀 괜찮긴 하지만 일단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66 이상 올라와야 된다. 66B 이상. 일단 USDT는 나쁘지 않다. 나쁜 건 여전히 USDC다. USDC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거와 같이 하락을 했어요. 어제 USDC를 말씀을 드릴 때 나스닥과 좀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락을 한 거예요. 어제 아침 10시쯤 차트를 봤을 때는 USDC가 상승해 있는, 여기서 행보하고 있는, 여기서 이렇게 행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내려와 있다. 그러니까 어제 내려와 가지고 옆으로 행보한 거죠. 어제 뭐 저녁이라든가 뭐 어제 24시간 중에 어느 구간에서 자금을 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좀 틀리게 움직였죠. 나스닥은 상승하고 비트코인은 좀 하락하고 그러한 움직임이 나왔다. 그래서 커플링 돼서 움직일 것 같았지만 결국 커플링 됐다. USDC가 계속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나스닥과는 계속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커플링 돼서 움직일 것 같은데 반대로 움직여. 그러면 USDC에서 자금이 빠지나 보다. 유출을 할 수가 있겠죠. 이 44B 구간에서 벗어나게 되면 좀 더 크게 개파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게 개파락이 일어나게 되면 코인 시장이 좀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을 때 USDT에서 자금이 빠지지 않고 있으면 일단 가격 방어하는 모습은 보인다. 하락을 하더라도 크게 하락하지 않는 그러한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TC 도미넌스 차트를 보게 되면 BTC 도미넌스는 상승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차트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상승을 해서 최소한 이 구간을 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42에서 43, 최소 42에서 43은 터치를 해야 어느 정도 그런 코인 시장의 자금의 흐름, 그런 것들이 좀 투자 분위기가 뭐 활성화된다고 할까? 뭐 그런 게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BTC 도미넌스가 지금은 하락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BTC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자금의 집중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던가 코인 시장이 상승하던가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게 될지 하락을 하게 될지는 USDT 도미넌스를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USDT 도미넌스가 오늘 캔들이 상승 캔들이면 코인 시장은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오늘 캔들이 하락 캔들이면 코인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어제 살짝 USDT 도미넌스가 상승하면서 코인 시장이 살짝, 그리고 비트코인이 살짝 이렇게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제 이렇게 하락한 거에 대해서 반 이상도 못 올라오고 일단 내려왔죠. 그러면 찍어 누르는 힘이 있다. 찍어 누르는 힘이 있게 되면 매수세가 있다는 얘기죠.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올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캔들이 하락을 해서 8.41 밑으로 내려오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횡보하는 분위기, 지금도 가격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은 흐름 자체는 USDC가 좀 자금이 좀 빠지고 있어서 빠진 만큼 USDC에서 자금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USDT는 거의 횡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 방어를 한다, 그 선에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흐름을 보기 전에 오늘은 그 알트코인 아이디어 차트를 올리지 않아서 이더리움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다시 0.072로 상승하려고 이제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걸 뚫고 올라오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이더리움이 지금 상승하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좀 안 좋긴 한데, BTC 도미넌스는 상승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상승한 만큼 비트코인이 더 많이 상승해서 BTC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면 좋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더리움이 상승하는 분위기, 힘을 발산하는 분위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힘을 발산하는 분위기가 이더리움 USDT가 요 정도, 일봉상 HA 로우선, 그러니까 매수 가능한 곳에서 이틀째 일단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 캔들이 지지받고 내일 캔들도 지지받고 하게 되면 내일 모레 때 매수가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매수가 가능해서 사실상 이렇게 와서 옆으로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꼭 이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보통인 경우는 상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꼭 이렇게 하락하는, 상승하기 전에 꼭 이렇게 하락했다가 올라가죠. 얘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얘도 내려왔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보통 상승하려면은 하락을 먼저 좀 한다. 그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얘도 어차피 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려오는 척 하다가 다시 이 근처에 왔을 때 매수세가 붙으면서 쑥 끌어올려.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일단 내일 모레 주말에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MS 시그널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얘가 내려와 가지고 이 MS 시그널선을 넘을 수 있는가가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MS 시그널선을 돌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최소한 12,033 이 위로 올라와야 된다. 여기서 최소한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12월 29일 날 변동성에 의해서 여기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MS 시그널선을 돌파할 때 그냥 크게 쫙 끌고 올라와서 좀 높게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봉상에서 현재 구간에서 가장 긴 저항대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RSI 20 지점이 여기 있다는 거. 여기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고점에 해당되는 저항 지점입니다. 그래서 얘가 MS 시그널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을 때 여기를 터치를 딱 했을 때 여기를 찌르기 하고 밑으로 딱 내려오게 되면 이 근처에서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 아니면 뭐 지지받는 모습이 나와야지, 터치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다시 이게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MS 시그널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을 때 얘가 살짝 올라와서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고 이게 다시 끌어올리는, 한 번에 뚫고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10날부터 시작을 했던 지지와 저항선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단기적으로.
여기를 올라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또 주봉상의 중요한 구간이 지점이 여기 또 있기 때문에 이 두 구간 지점을 한 번에 뚫고 올라가지 않으면 뚫기가 쉽지 않다. 이것처럼. 그렇게 한 번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12월 29일이죠. 12월 29일 날까지 그 전에 MS 시그널선 위로 올라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출발합니다라는 신호를 보내줘야 뭐 매수세가 붙던 뭐가 하던 그런 모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에 MS 시그널선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받고 있다가 한 번에 여기서 뚫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돌파 시도를 했지만 일단 떨어졌죠. 두 번째 돌파 시도는 12월 29일 이전에 했으면 좋겠는데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비트 이더리움 차트를 보게 되면 해외 거래소에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 가격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죠. 왜냐하면 업비트 이더리움 차트에서 보면은 일봉의 HA 로우선 밑에 있습니다. 이더리움 이게 업비트에서는 아직 살 그런 위치는 아니다. 그래서 159만 1,500원 이상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일 때 매수는 가능하다. 매수는 가능하지만 바로 위에 저항 구간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사기가 좀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얘가 올라와서 MS 시그널선도 여기 지나가고 있으니까 MS 시그널선과 HA 로우선을 다 돌파를 해서 163만 9천원 이 위에 올라와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일 때 매수하는 게 좀 낫다. 그러면 첫 번째 매도 구간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도 구간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얼마냐면 183만 원이네요. 183만 원까지 가 이제 2차 매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왜 여기가 2차 매도 구간이냐면 여기 내려오는 게 있죠. 주봉상 MC라는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이렇게 만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는 또 그렇게 쉽지 않다. 한번 버벅거릴 위치니까 버벅거릴 때 조금이라도 팔고 좀 기다려야 좀 기다릴 수가 있지. 하나도 안 팔면 사실상 속상하기만 합니다. 그거를 느끼는 게 XRP였습니다. XRP를 저도 좀 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XRP가 그때 여기까지 터치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터치를 안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뚫고 내려갔을 때 이제 일부 매도를 했죠. 사실상 좀 아쉬웠어요. 미리 빠지는 지지와 저항선을 이렇게 딱 한번 찌르기를 해주고 이렇게 내려가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면은 그만큼 좀 힘이 좀 약하다는 얘기니까 바로바로 좀 대응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장도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일단 그래도 아직 저점 구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45 이상은 올라와야 그래도 바닥 구간에서 좀 벗어났다. 한 여기는 벗어나야 이제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바닥권을 벗어났구나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그렇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애들이 좀 가벼워요. 그래서 조금만 누가 좀 힘 있는 분들이 조금만 살짝 밀어도 얘가 그냥 휘청휘청 해버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트코인 차트를 하나씩만 올리고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 이제 그런 식으로 올릴 건데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트코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의 라이브 방송을 같이 보시는 분들은 그냥 쭉 보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끊어서 보시는 분들은 순서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보통 언제쯤 내가 원하는 게 나올까 그런 것들을 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주식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코인 시장의 자금 흐름,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흐름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쭉 한번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골라서 한번 보시고요. 구성은 이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은 알트코인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알트코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이낸스에 있는 그 PET, 패치 AI 같은데 이 토큰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토큰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봉의 마이너스 100지점을 일단 통과를 해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지는 받지 못하고 있죠. 일단 상승을 해서 주봉상
M 시그널 선을 일단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하고 얘가 첫 번째 저항, 여기서는 이제 지지가 되겠죠. 얘가 일요일 날에 돌파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갖고 왔고요. 한번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지금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일단 버텨줬다. 아직까지 이 차트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횡보 구간에 있다. 이제 그거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당기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 100이잖아요. 플러스 100 위는 상승 추세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 밑에 있으면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 거고, 이 중간이 이제 횡보 구간입니다. 얘가 횡보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100 지점이 이렇게 계속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오고는 있지만 횡보 구간 중에 바닥 구간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급격한 상승세가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겁니다. 제가 일부러 선을 그릴까 하다가 선을 안 그렸어요. 굳이 이런 것들은 선을 그리고 보기가 좀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월봉상 HA 하이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는 0.1297 월봉상 중요한 저항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내가 보고 싶은 거,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들은 월봉하고 주봉은 그려놓으세요. 선을 그려놓으실 때 월봉하고 주봉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선을 그리시는 게 낫고요.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에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RSI가 일단 암매수 구간에 들어와서 고점을 형성하려고 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근데 RSI가 일단 과매수 구간으로 올라오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단기적인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돼 있지만 급격한 이제 하락세로 이어질 그러한 흐름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를 뚫는 줄 보시고요. 최종적으로는 여기를 뚫어야 되겠죠. 0.1005 0.1100를 뚫고 하게 되면 급격한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급격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월봉상 M 시그널 선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꽤 많이 상승하는 거죠. 거의 0.1에서 0.15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의 뭐 50% 상승하는 거잖아요. 꽤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들은 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고요. 얘가 ST, ETH가 좀 많이 흔들고는 있지만 이제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얘들아 빨리 들어와서 좀 사줘, 그러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거고요. 트론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버텨줘야 될 걸 버텨주고 있다. 해킹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외부주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부주의 스테이블 코인들은 얘네들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자기네는 웨이브에서 가지고 오는 뭐 그렇게 자금이 이렇게 축적돼 있는 게 몇 프로 안 돼서 뭐 자기네하고 뭐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걸 뭐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일단 보여주는 게 이런데. 그래서 거래하실 때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BTC USDT 차트고요. 비트코인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이킨 IC가 상승 캔들로 상승 표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죠. 여기를 터치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를 딱 터치하고 딱 올라왔죠. 사실상 이 선이 아니에요. 이 선이 아니고요. 하이킨 IC 몸통 캔들은 살짝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여기가 딱 바뀐 거 아닙니까? 여기가 16,718 정도 되는 건데 여기는 설정하기가 힘들어서 HA 로우선이 여기서 이렇게 수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선을 만든 겁니다. 하여간 여기를 딱 근처를 딱 터치하고 싹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의 그런 추세가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이켄 IC 캔들을 딱 전체적인 모습을 딱 봤을 때는 이거 하이켄 IC로만 가지고서도 거래가 가능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하이켄 IC 캔들로 돼 있는 거를 보고 거래하기가 정말 애매합니다. 저도 하이켄 IC 캔들로만 봐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딱 이렇게 보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빨간색 하락, 녹색 상승. 이것만 보면
왜 이걸 보고 왜 거래를 할 생각을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막상 거래를 하려면 안 되네. 안 돼. 왜 그럴까? 기존의 그런 캔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일반적인 캔들의 움직임보다 얘가 반응하는 게 살짝 느려요. 반응하는 게 살짝 느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녹색 상승으로 표시되고 하락 표시로 되는 이런 그 캔들의 움직임이 계산에 의해서 어느 기준을 넘어서야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서지 않으면 계속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기준을 딱 넘어가면 그때 뻑 하고 생겨요. 그래서 좀 보는 게 좀 늦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는 게 늦다 보니까 매수하기도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게 상승 캔들이 생겼네? 그러면은 이 상승 캔들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HA 로우선하고 HA 하이선입니다. 안 되겠다. 일반 캔들을 보면서 하이킨 IC를 이용한 그런 거래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만든 게 이 선이고요. 이러한 선을 보시고 거래를 하시는 게 낫다. 여기나 여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하고 싶었는데 그냥 한 번에 올라와서 못 샀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16,740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일 때 공격적인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공격적인 매수를 해서 올라가게 되면 1차 매도 구간은 17,115 여기입니다. 어제 이렇게 딱 내려왔을 때 하루도 안 됐는데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 좀 만약에 사실라고 하셨다고 하면 좀 고민이 되셨을 겁니다. 쭉 올라왔죠. 오늘 딱 이때 살걸. 이게 상승했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올라갈 때 살까?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1일에서 3일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낫다. 그냥.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갑자기 내려오는 척 하다가 쑥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패스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보통인 경우 거의 10번 중에 한 8번 정도는 이 근처로 다시 와요. 이 근처로 왔다가 여기를 이렇게 터치를 안 해도 이 근처까지는 와요. 그러면 내가 정말 살라고 매수하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 하나에다가만 호가에다만 딱 하나만 딱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무조건 내가 여기서 이 근처에서는 무조건 매수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주로 보는 거래하는 차트 있지 않습니까? 15분 봉이라든가 1시간 봉 16,740에서 내가 꼭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1시간 봉을 딱 보고 이 근처에 지지와 저항선을 봐요. 여기 지금 중요한 지점이죠. HA 로우선과 HA 하이선이 같이 겹쳤어요. 그만큼 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매수하는 선, 여기 HA 로우선은 매수하는 지점, HA 하이선은 이제 급등선, HA 하이선을 이 근처에서 행보하게 되면 이제 급격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급격한 움직임들이 이렇게 한 번씩 나오잖아요. 1시간 차트라서 변동성이 그게 크진 않지만 일단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요. 근데 여기가 매수하는 지점이야. 그럼 얘가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매수, 또 여기 되게 길죠. 여기가 쭉 당기다 보면 여기가 되게 길어요. 이렇게 걸어야 되겠네요. 여기 매수, 요 둘 중에 하나 매수,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한 번에 그냥 이게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갑자기 훅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 매수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이 정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매수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러한 식으로 매수의 그런 지점을 잡아야 됩니다. 저의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상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얘가 가격대가 아무것도 없는 데 있어. 거래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HA 로우선 그다음에 마이너스 100지점을 이렇게 같이 딱 터치하게 되면 이때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HA 하이선을 딱 터치하게 되면 첫 번째 매도. 그다음에 쭉 올라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선들이 이제 같이 따라서 막 생길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매도.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겠고요.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MS 시그널 지표.
이 MS 시그널 지표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에 있다는 얘기고요. 이 밑에 있으면 하락 추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다. 그거예요. 그래서 MS 시그널 선은 주봉에서 그린 거는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딱 보게 되면 이게 딱 보이죠? 그러면 얘도 일봉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키워놓고 내가 거래하려고 하는 차트를 딱 보면은 딱 보입니다. 그러면 얘가 가장 밝으니까 일봉의 M 시그널선, MS 시그널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게 M 시그널선과 S 시그널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M 시그널선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수평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평을 이룰 때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딱 이렇게 받게 되면 여기가 매수하는 구간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내가 거래하는 이게 타임프레임이 낮은 차트에서 이러한 HA 로우선과 HA 하이선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를 하시게 되면 눈 빠지게 쳐다보고 계셔야 됩니다.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가, 뭐 나는 그렇게 차트를 쳐다보고 있어도 좋다 하게 되면 좋습니다. 여기서 하고 여기서 일단 1차 매도하고 기다리셨으면 되겠죠. 1시간 봉에서는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겠네. 16,740에서 일단 지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MS 시그널선이 여기 내려오고 있으니까 MS 시그널선을 돌파를 하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돌파를 하게 되면 17,115 여기를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매도 지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도 지점이라고 해서 50% 그렇게 그거는 자기가 결정하기 나름이니까요. 20, 30% 정도 매도를 하던가 10% 매도를 하던가 아니면 한 50% 매도를 하던가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참고를 드린다면 이게 MS 시그널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17,115가 MS 시그널선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가 이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되면, MS 시그널선 지지를 받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많이 매도를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MS 시그널선이 여기 위에 있어, 얘가 여기 있고, 그러면 얘가 터치하고 내려오면 MS 시그널선을 돌파를 못하게 되면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많이 매도하시는 게 훨씬 더 낫죠. 1차 매도 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차트를 내가 어떻게 보고 대응하느냐,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MS 시그널선이니까 이 MS 시그널선을 타고 올라가는지 밑에 있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지지와 저항선을 따져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하루 지지받고 오늘 이틀째 지지를 받을 건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내일까지 지지를 받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MS 시그널선을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면 오늘 내일이나 한번 다시 MS 시그널을 터치하고 상승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한 움직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1일에서 3일 정도의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1일에서 3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보통 한 10일 정도는 여기서 계속 행보한다는 얘기거든요. 10일 이상 행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일에서 3일 안에 MS 시그널선을 넘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이지만 사실상 현물 거래는 할 게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먼저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을 일단 매수를 하게 되면 그렇게 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나마 좀 적어요. 근데 알트코인을 만약에 잡고 있게 되면 알트코인은 크게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지 하락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BTC 도미넌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BTC 도미넌스가 상승하고 있으면 BTC 쪽으로 자금이 집중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BTC 쪽으로 자금이 집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트코인을 그나마 그만큼 팔아야 이게 자금이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금이 신규로 들어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없죠. 오히려 USDC는 빠지고 USDT는
뭐 자금이 들어와봤자 얼마 안 들어오고 뭐 조금씩 들어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코인 시장 자금에서 BTC 쪽으로 자금을 집중을 시키려면은 할 수 있는 게 알트코인을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트코인이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왜 알트코인이 더 빠지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서부터 말씀드리는 게 BTC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거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알트코인이 그만큼 많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상승하게 되면 이제 고통을 좀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코인들을 지지와 저항선에 왔을 때 어느 정도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일단 거기서 최소 못해도 10%에서 20% 정도는 매도를 하고 가격이 쭉 떨어졌을 때 다시 매도한 금액만큼 밑에서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움직임을 봐야 돼요. 그래서 BTC 도미넌스가 상승하는데 나는 알트코인만 갖고 있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알트코인만 그냥 주장창 들고 있는 거죠. BTC 도미넌스가 상승하는데 알트코인만 주장창 들고 있어. 그럼 알트코인은 막 반토막 뭐 엄청나게 막 하락하는데 그냥 그것만 그냥 주장창 들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오, 싼데 또 매수. 싼데 또 매수. 비중만 엄청나게 늘려놓고 나중에는 이제 뭘 사고 해도 매수 평균 단가가 움직이질 않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코인 시장을 떠나게 되죠. 코인 시장은 도박판이다. 이제 나가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거죠. 코인 시장은 도박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기가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 밑으로 내려오겠네요. 그래서 하여튼간 3일까지 여기 16,740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상승을 쫙 했는데 그냥 올라간 김에 그냥 상승장일 때는 막 올라온 김에 막 쭉쫙쭉쫙 상승하는데 왜 지금은 이 모양이야? 그래서 코인 시장의 자금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 그겁니다. 왜 자금 흐름이 없는데 이게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잖아요. 무기한 선물 차트입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할 게 없다. 그러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무기한 선물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BTC 도미넌스가 하락을 할 때 보십시오. BTC 도미넌스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집중된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알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상승했다가 BTC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 그러면 알트코인을 좀 봐야 되겠는데? 그때 알트코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알트코인을 볼 때 나의 지지와 저항선이 어딘지를 보시면 되겠죠. 한 가지 좀 보게 되면 지금 BTC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하락을 하고 있죠. 많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C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만큼 BTC 도미넌스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BTC 도미넌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캔들이 이제 짧아지니까 상승이 짧아지니까 이렇게 하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얘가 여기서 지지를 받아. 지지를 받네? 얘가 내려올 때 한번 쭉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상승을 해서 다시 어느 위치에서 또 이렇게 행보할 겁니다. 뭐 거기서 매수를 해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본격적인 매수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한 3%에서 5%는 먹습니다.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내려왔다가 상승했으니까 얘가 첫 번째 지지네요. 하루 이틀 3일. 오늘 3일이니까 내일까지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의 그런 힘이 좀 필요하겠죠. 비트코인이 뭐 갑자기 뭐 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얘만 무슨 통뼈라고 저 꼭대기로 올라가 있습니까? 올라가다가 밑으로 떨어지겠죠. 하여간 상승하는 힘이 있다. 그러면 상승하게 힘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위에 그 지지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을 보일 때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도 싫어. 공격적인 매수도 필요 없고 나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그냥 좀 편하게 좀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MS 시그널선 위에서 지지를 받던가 아니면
HA 로선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 위에서 지지받을 때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상승을 합니다. 그러한 식으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 지금 당장 거래를 하고 싶어. 거래를 해서 뭘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걸로 봤을 때, 나는 오늘 꼭 거래를 하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는 HA 로우선과 MS 시그널선 아니면 HA 하이선 이런 것들이 현재 가격대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래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래를 못 하게 되면은 뭐 엄한 선들을 뭐 다 갖다 이제 그리죠. 막 여기저기 막 그려가지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막 그리죠. 이제 없으니까 여기다가 막 이렇게 그어 이제 거래를 하고 싶으니까 막 그어 이렇게 성 긋고 뭐 이렇게 그어가지고 내가 거래 타점을 이제 막 강제로 잡아요. 근데 그렇게 강제로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는 무기한 선물할 때 자꾸 손절이 날라고 하는 거고 자꾸 스탑로스가 걸리는 거고 그런 겁니다. 오늘 아이디어 차트에서 올려드렸지만 지금은 거래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 거래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HA 로선이 여기 올라와서 1시간에서 일단은 여기서 지지와 저항 이때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나는 이런 짧은 구간에서 거래를 하고 싶어. 무조건 나는 10원 한 장이라도 벌고 싶어. 지금 당장. 그러면 매수를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어느 포지션으로 들어갈 건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전에 이렇게 저의 그런 차트나 뭐 그런 거를 어제나 그제 정도 보셨으면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를 아셨을 겁니다. 하이킨 IC 몸통 캔들이 상승 캔들로 변한 거 어저께 말씀드렸네. 여기서만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조건 사신다고 하셨으면 난 단기적인 거래로 스케일빙적인 그런 흐름도 감당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를 하셨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여기를 맞고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지를 받지 못하고 1시간 봉의 5일선 그러한 움직임으로 해서 뭐 현재 뭐 1차 매도 정도 해가지고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짧게 하게 되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요 위치가 좋은 지지와 저항선을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HA 로선이 여기 상승하면서 그럼 여기서 지지를 받고요. 상승을 딱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은 일봉상 M 시그널선 여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봉상 M 시그널선을 사실상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터치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를 터치를 하고 상승하지 못하고 버벅거릴 때 여기서 숏으로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입하시게 되면 쭉 내려와서 다시 16,732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로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를 터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좀 더 길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제 하락을 해.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여기서 지지를 받을 때 롱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6,730에서 최하가 16,938이에요. 그러면은 200달러 정도 되네요. 그래서 200달러인데 여기 끝에서 들어간 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들어가. 그러면 이 짧은 구간에서 거래를 한다? 좀 그렇죠.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기서 저항받을 때 숏,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17,108에서 지지를 받을 때 롱입니다. 그러면 좀 더 길게 먹을 수가 있고요. 얘가 하락을 해서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올라올 때 단기 롱으로 진입할 수 있고요. 16,422에서 떨어질 때 좀 긴 숏으로 진입 가능합니다. 현재 구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혈투가 벌어지는 이 장소에서 나는 거래하고 싶어. 조금이라도 먹고 싶다. 하시게 되면 거래를 하셔도 된다. 거래를 하실 때 항상 일봉의 M 시그널선을 넘어가는지를 보시고요. 중요한 거 일봉의 하이킨 IC 몸통 캔들이 상승해서 하락세로 변하게 되는 이 구간, 이 지점에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하락세로 바뀌게 되면 어차피 하락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이킨 IC 몸통이
뭐 하락세로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뭐 저 밑으로 내려가고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16,422 여기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급격하게 끌어올리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이 없어. 그러면 죽었다. 숏이다. 답은 숏이다. 그겁니다. 여기서 딱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못 끌어올리네? 그러면 14.8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길게 먹을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16.4K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다. 지지를 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맥점이 거기고요. 상승할 때 중요한 맥점은 사실상 여기지만 17,864지만 저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17,108. 이 16,108은 어디냐면 일봉의 HA 하이선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HA 하이선이 급등선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상승을 해서 딱 만나게 되면 급격하게 빡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HA 하이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니까 급격하게 훅 내려가죠. 그래서 얘도 다시 터치함과 동시에 쑥 상승하던가 아니면 좀 횡보하다가 싹 상승하던가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금토까지 보통 여기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나스닥이 쫙 상승한다고. 나스닥이 지금 상승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366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HA 하이선을 딱 터치했을 때 쑥 상승할 가능성보다 여기서 횡보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겁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이 횡보하고 있고 그래서 어저께 좀 저도 무기한 선물 포지션을 좀 잡아보려고 뭐 기다렸지만 움직임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서 여기를 터치를 하면은 여기 한번 터치했으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여기를 한번 터치할 겁니다. 다시 여기 근처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숏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진입을 못했다. 터치를 안 해서 여기서 걸어놨긴 했는데 못 샀죠. 뭐 어쩔 수 없죠. 다음에 얘가 MS 시그널선 MS 시그널선은 걸어놓을 수가 없어요. 얘는 계속 움직이는 거라 걸어놓을 수가 없어서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걸어놓은 걸로 계속 유지할 건데 여기서 가능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돌파해서 올라가려나 한번 봐야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금요일까지 여기서 횡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횡보할 때 터치하고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횡보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움직일 건지는 모르니까 100달러라도 먹으려면은 걸어놔야 되겠죠. 내일은 금요일이라서 방송이 없고요. 비트코인 차트만 아이디어로 올립니다. 내일 거래를 잘 하시고요. 토요일 날 가능하면 아침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토요일 날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